안녕하세요. 박승현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현지 시각 11시 30분이네요. 너무 늦었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었고요. 아마 앞으로 5달 정도는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빠른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아마 빠른 시간은 스케줄이 빡빡해서 뭐 요 정도 영상을 찍을 타이밍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하더라면 뭐 요 정도 늦은 시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즘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리뷰에 앞서서 음, 친애하는 저의 18번째 구독자님께서 또 글을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선 뭐 사회에 이제 첫발을 내디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가계부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리스펙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철없이 돈 쓰기 바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제 했던 리뷰를 조금 리마인드 해보자면, 지출의 정의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결국에 지출이라는 거는 내 삶의 방향성에 맞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들에 이제 돈을 쓰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이제 그 가치 증표, 돈, 얘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한적인 거가 있으면 당연히 우선순위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럼 그 우선순위는 뭐야? 지출에서의 우선순위는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출을 정의해 보는 게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이렇게 어제 거 잠깐 정리해보고 저희 18번째 구독자님에게 화이팅을, 응원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네, 하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오늘 제가 되게 하루를 일찍 시작했어요. 5시에 눈이 떠졌는데, 알람을 듣지도 않고 그냥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더웠던 것 같아요. 선풍기를 어제 그냥 에어컨 좀 그래서 선풍기를 켜고 잤는데, 선풍기가 타이머가 꺼지고 나니까 깨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안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알람보다 더 강력한 이제 온도 차에 의한 이제 잠깸. 오늘도 한번 써보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에 일어나서 5시쯤 일어나니까 시간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헬스장은 6시에 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일단 바로 명상부터 했습니다. 바로 명상하고 신났어요. 일단 일찍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막 물에 소금도 타서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뇌가 막 전해질이 들어가서 잘 돈다고 물에 소금도 좀 타서 먹고 막 명상도 좀 하고 스스로 좀 기특해 하면서, 이 맑은 정신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을 때 회복 탄력성이더라고요, 훈련이.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의도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짐 같은 거를 다시 되돌아보고 그거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틀어서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드는 거고, 내가 스스로 어렵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라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뭐 블로그를 글을 쓰고 막 하는 요런 것들을 되게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돌아봤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약간 불쾌한 감정이 들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하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는 어땠겠어요? 그걸 다시 들춰내니까 진짜로 마음이 불안하고 막 가슴이 쬐는 듯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글로만 썼는데,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글로만 썼는데,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그래, 이건 압박감이야, 이거는 불안감이야, 저거는 부담감이야 해서 나눠서 그거를 그대로 바라보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해봤으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압박감도 알잖아, 괜찮아, 그거를 다 다시 만들어내서 하면 돼 라고 했는데도 부담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나를 들여다보고 바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난번 했던, 제가 강인함의 힘에서 배웠던 거, 그 개념 기억하세요?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이 아니라 자극이 들어오면 막아요. 톨게이트처럼 막고 공간을 만들어줘요. 되도록이면 크고 넓게.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대응을 해. 그럼 대응을 어떻게? 이 공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요. 뭐가 찾아? 편도체가 아니라 전전두피질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극이 들어와요. 자극이 들어온 데에서 그대로 반응을 하면, 대응이 아니라 반응을 하면 누가 쓰는 거야? 편도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연결된 고리 같은 거야. A는 B, A는 B, 사과는 맛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공간을 만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편도체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걔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전전두피질은 생각해요. 이게 베스트일 수는 없어. 근데 나에게서는 베스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인 거야. 그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는 거죠. 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뭐 최선의 대안을 낼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오전에 제가 적용을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펴져요. 이게 꽉 쥐었던 게 이게 좀 펴지고 심장이 밤밤밤밤밤밤 이렇게 뛰었는데 원래 정상 박동으로 되돌아가고 뭔가 리듬을 찾은 것 같고 진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바로 쓰는 것도 제일 좋지만 미리 훈련하는 거 여기에 중요성을 좀 더 깨달은 것 같고 두 번째로 경제 용어 제가 어제 했던 게 뭐였죠? 지출의 정의였죠. 지출의 정의를 왜 내가 할 수 있었죠? 원래는 부의 관리가 네 번째였어요. 세 번째가 환경 세팅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나는 세 번째까지 우선순위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번째까지 못 가구나. 그래서 부의 관리가 계속 밀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두 개를 바꿨어요. 왜냐면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부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돼? 환경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드레스룸을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드레스룸 파괴 재창조라고 같이 적어놨어요. 원대한 마음을 적어놨는데 못하고 앞에 있는 부의 관리만 했죠. 그래서 부의 관리를 뭐 했느냐? 드디어 경제용어 700선제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두 개의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너무 기특해요. 원래 3개, 4개까지 할라 했어요. 한 15분 줘버리고 저한테 이해되는 대로 빠바바박 입력해서 그 안키라는 앱이 있거든요. 카드처럼 이렇게 카드 앞 뒷장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애플 써져 있으면 뒤에 사과 써져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적으면서 했는데 막혔어요.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잘 아시니까 이런 말 들어봤을 건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뭐냐면 연금 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계만 알아들어요. 연금 알아듣고 증감 늘리고 줄어드는 거겠지. 조정하는 거겠지. 순지분 순수한 지분이겠지. 연금 기금이라는 그런 기관이겠지. 근데 합쳐놓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얘가 뭘 말하는지. 그래서 저걸 이해한다고 꽤 애를 먹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맥락이었냐면 가계순 저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네가 진짜 저축 얼마 했는데 이걸 좀 적나라하게 보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럼 당연히 이제 나눠 보는 거죠. 퍼센트니까. 그럼 내가 총 벌어놓은 돈이란 재산 있고 내가 이게 저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는 모은 거, 위에는 저축한 거, 밑에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뭐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근데 이 밑에 이름 기억도 안 나.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이라는 게 밑에 들어가요. 와, 이게 해설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읽다가 맥락으로만 알아들은 게 그거였어요. 한 20분 쓴 것 같아. 이거 한 단어에. 한 단어에 해설만 20분을 썼어요. 결국 뭐라고 저는 이해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연금을 하려고 국민연금 말고 공적연금 말고 개인연금 이에 너 부은 돈 이거를 재산으로 보더라고요. 개념이. 그렇게 하면은 이건 내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들은. 근데 그럼 증감 조정은 뭐야? 아, 설명을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적연금이랑 이렇게 개인연금이 있으면 얘들이 어떻게 막 그거 쓰는 책정하는 그게 다르대요. 회계장부에서. 그래서 그 회계장부 쓰는 게 헷갈려서 얘는 뭐 어떻게 쓰고 얘는 어떻게 쓰는데 두 개가 그러면은 가계로 이 안에 통째로 봤었을 때 보면은 차이가 난대요. 그럼 그 차이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지금 발을 디뎠는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긴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고 부의 관리에 집중적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2개, 일주일에 그러면 14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까지 해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10분 됐는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시간이 길었어요. 5시부터 하다 보니 확실히 한 게 많아. 추가적으로 한 거는 이제 업무 환경 분류였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 환경 분류할 때 어떻게 했죠? 뭐 사업에 대한 파트, 커피에 대한 파트, 아이디어 파트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됐던 거냐면 방식이 달라요. 하나하나 파일들을 봐가면서 그 중에서 이건 일로 가면 좋겠다, 저건 절로 가면 좋겠다, 여기서 챕터 하나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절반쯤 해보니까 안 맞아요. 얘들이 결국엔 섹션을 다시 합치고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큰 대분류를 먼저 카테고리 빡빡빡빡 나누고 여기서 필요하면 세분화를 하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 크게 2개로 되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 뭐 멘탈리티나 뭐 앞으로 내 자기 개발 뭐 이런 게 있고, 업을 위한 거, 내가 벌어먹고 살 거, 아니면 뭐 경제, 금융, 기획, 뭐 아이디어, 이렇게 크게 2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거 보니까 뭐 멘탈, 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 리뷰하는 거, 뭐 어떻게 하루를 평가한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는 거고, 업을 위한 거 하니까 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 해왔던 일들도 있고, 당연히 뭐 거기서 보는 뭐 커피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 하다 보면 뭐 가치관도 있을 거고, 내가 기획을 해왔던 것도 있을 거고, 기획에서 배운 것도 있을 거고, 뭐 세부적인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크게는 정리가 한번 됐어요. 이제 이것들을 세분화해서 나눠서 뭐 이제 나를 위한 거였으면 거기서 뭐 능력 개발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건지 멘탈에 관한 건지 뭐 이렇게 나누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업무 환경 분류도 꽤 큰 발걸음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 지금 업에 관한 일을 하려고 8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했나요? 한 2시간 반을 지금 외부 일정을 갔다 왔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 심지어 하체를 했기 때문에 아, 잘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리뷰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하루였는데, 부디 오늘 있었던 이 무리한 행동들이나 일들이 내일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먼저 일찍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인 분도 계실 건데,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루 리뷰 마치겠습니다.